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핵심 요약 특강, 이번 시간에는요 상해보험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는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출제되는 영역인데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께 좀 익숙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요 상해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상해보험의 보험금의 종류들과 기타 상해보험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의 특징입니다. 상해보험의 이제 특징에 있어서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상해사고의 요건입니다. 상해사고의 요건은요, 급격, 우연, 외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해보험 약간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요,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이거입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급격, 우연, 외래,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음 중 상해 사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면 급격, 우연, 외래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를 여러분들이 쏙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해보험의 특징으로 자세히 들어가서요. 첫 번째, 보험 가액과 보험 가액 중에 보험 가입 금액은 있지만 보험 가액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은 있고 보험 가액은 있고 보험 가입 금액은 없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해보험이니까요. 사람의 몸에 어떤 가치, 법률적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보험 가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한도도 보험 가액이 아니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네,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그래야 되는데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이러면 틀렸다라고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손해를 보상하는 다수의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보험 가입 금액 여러 개 들었다라고 하면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저희가 실손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중복 보상 될까요? 네, 실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같은 경우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보험자 대위라는 거 배웠죠. 여러분 상해보험에서 보험자 대위 인정될까요? 보험회사가 대신 그 권리를 가져간다.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자, 인보험에서는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항상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신에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아주 제한적으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해보험 특징 중에 하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그 경우에 사망을 또 담보로 할 경우에는 동의가 없다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단체 계약 같은 경우는 그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항상 예외 조항이에요.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다르고 피보험자가 변경될 경우 우리가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피보험자의 변경에 관련돼서 단체 보험 같은 경우는 그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상해보험, 상해로 사망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게 되면 보험 수익자에게 우리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셔야 되는데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보험 계약에 있어서. 네, 보험 계약 관계자는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 직접 당사자는 계약자였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도 보험 계약자입니다. 그러면 피보험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수익자를 변경하든지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한번 이렇게 지정하면, 수익자는 한번 지정하면 변경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마음에 들어서 큰아들을 수익자로 해놨는데 둘째 아들로 바꾸겠다.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익자 변경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는 수익자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요.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가 가능하다. 그 말도 틀립니다. 누가 가능했었죠? 보험 계약자가 가능하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과실을 담보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과실을 담보한다는 얘기는 담보는 보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과실을 보험회사가 보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배워온 거로 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뭐를 보상한다? 중과실은 보상한다. 그러니까 고의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대한 과실은 보상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는 상해보험료의 보험료 산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료를 산출을 할 때 상해 같은 경우는 직업 또는 직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질병은요, 나이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상해는 위험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업 또는 직무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손해보험에 있어서 직업에 따라서 위험도를 3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1급은 사무직 근로자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3급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운전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1급에서 1급보다 더 위험한 게 2급, 2급보다 더 위험한 게 3급이고요. 1, 2, 3급 안에 구별되지 않는 직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 1급 아니면 3급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험료가 비싼 건 몇 급일까요, 여러분? 네, 3급입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순서대로 보험료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급의 대표적인 직업, 사무직, 3급의 대표적인 직업, 영업용 택시 운전자, 이렇게 영업용 운전자, 이런 직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야겠고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단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1, 2, 3급 각자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요. 단일율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좀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그로 인해서 신체에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리는 게 바로 상해보험입니다. 근데 상해보험에서 기본적으로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체보조장구라고 하는데요. 신체보조장구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신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의 두 번째는 상해의 결과로 발병된 질병입니다. 원인이 상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는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해로 봅니다. 가스가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치게 된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저희가 상해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유독가스를 내가 반복적으로 내가 막 흡입을 했어요. 그건 상해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경우는 상해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우연하게 마셨을 때 그 경우를 저희가 상해로 본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입니다. 여러분, 중과실은 상해에서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를 보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신, 출산과 관련된 거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보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이런 것들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천재지변 현재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만약에 상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여러분들 제왕절개로 인한 수술 시에는 보상한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립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것도 틀립니다.
지준 보상한다고 그랬죠. 근데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생긴 손해, 이런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상하지 않지만 선택특약을 가입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전문 등반을 하신다든지 글라이더 조정을 하신다든지 스쿠버 다이빙, 뭔가 여러분 이런 활동은 하시기 전에 각서 같은 거 쓰죠. 예, 내가 뭔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활동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로 특약을 그런 부분을 가입하셔야 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터보트나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경기나 시범이나 흥행, 시운전을 하셨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공영도로상에서 자동차 시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박, 어부, 사공, 이렇게 선박에 탑승하시는 것이 업이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손해들을 몇 가지 좀 볼 텐데요.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급여 부분은 네, 보상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서 의해서 사후에 환급 가능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이런 부분 보상하지 않고요. 영양제 이런 거, 예, 뭐 비타민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수나 의치, 의안 이런 것들 재료 비용은 보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외모 개선 목적으로 뭔가 들어간 의료비 같은 경우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것들 대부분요, 이득금지 원칙에 의거한 것들입니다. 다른 데서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진료와 무관한 비용들이 있어요. 의료비 영수증 떼었을 때 TV 시청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 그냥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겠지만 의사의 임상적인 소견에 의해서 검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경우, 그래서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검진 비용 보상합니다. 자, 그리고 해외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의료비, 응급의료관리료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도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상해보험금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가 사망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은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해야 합니다. 간접적인 거 안 되고 보험기간 지나서 나는 사고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갈까요? 네, 보험 수익자에게 갑니다. 자, 그리고 딱 사망이 딱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실종이 되셨다든지 조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피보험자가 실종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 끝난 때, 그때를 우리가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수해나 화재, 그 밖에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된 연월일, 그때를 기준으로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사망보험 이렇게 두 가지 실종선고나 조난 같은 경우 지급을 했는데 피보험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셨다, 생존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은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유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몸의 어떤 부분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손가락이 잘 구부려져야 되는데 구부려지지 않는다, 영원히. 이러면 이제 우리가 장애로 그 부분이 인정이 되는 건데요. 장애 부분은 어떤 부위를 얼만큼 다쳤냐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것에는 5%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80%, 100% 이렇게 장애율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후유장애 보험금의 지급 조건을 볼게요.
보험 기간 중에 입은 손해로 장애 분류표상의 장애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 분류표에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 장애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주 경미해서 그 장애 분류표에 없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후유장애 보험금은 직업, 성별, 연령, 장래, 소득에 따라서 지급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맞을까요? 이 말은 틀립니다. 만약에 자동차 보험이라면 상실 수익액을 계산할 때 연령이나 뭐 직업이나 뭐 소득이나 이런 걸 고려하겠지만요. 우리 상해보험은요. 내가 능력이 되는 만큼 보험료를 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액으로 보상받겠다라고 해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나의 장애 상태, 내가 얼마나 많이 다쳤냐가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이제 후유장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한시 후유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시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후유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구히 이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닌데요. 그런데 불편해요. 그게 뭐냐면 한시 후유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상태가 영구한 것은 아니지만 5년 이상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안 드리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급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외워야 돼요. 한시오이입니다. 한시 후유장애는 5년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원래 지급해야 되는 그 금액이 있겠죠. 그것의 20%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시오이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시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장애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에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장애를 판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180일이잖아요. 요거를 2년으로 바꿔서 시험지에 나오니까 2년으로 나오면 틀렸다라고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후유장애를 지급을 할 때요. 각각의 몸의 부위에 따라서 어디 부위는 몇 프로다 이렇게 장애 지급률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부위를 크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 팔, 다리, 눈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쪽 눈이 실명하면 50%의 장애, 양쪽이 다 실명을 했다 그러면 100%의 장애 이렇게 판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사고로 다쳤습니다. 그런데 팔을 다쳤어요. 그리고 눈도 다쳤습니다. 그래서 팔에서 30%, 눈에서 50%라고 그러면 합산합니다. 부위가 다르면 합산.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쪽 팔만 다쳤는데요. 손가락도 다치고 여기 팔꿈치도 다쳤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은 10%고 팔꿈치는 30%다. 이렇게 부위가 같을 경우에는 그 중에 높은 율을 후유장애 지급률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 시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한다, 더한다라는 거고요. 동일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중에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 후유장애에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